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수카바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장마로 비도 엄청 많이 오고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또 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정말 뜨거운 여름이에요. 하지만 그 뒤편에는 서늘한 시간들이 숨겨져 있겠죠? 이 시간이 지나야 가을이 오고 또 곡식이 있고 과실이 익으니 지나야만 하는 시간들이겠지요. 오늘도 주어진 일들과 날들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청취자분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길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느 곳으로 갈까요? 궁금하시죠? 네, 오늘 같이 여행길을 떠날 심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환입니다. 네, 맨날 좋아요. 요즘 장마가 져서 좀 힘들죠. 네, 근데 뭐 우리는 여기 편안히 앉아서 여행 가는 거잖아요. 비가 와도 더워도.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길을 떠나보자고요.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은 그 비도 가니까 차 타고 갈 수 있는 데를 가보죠. 네, 부여라는데 참 네, 좋은 동네죠. 역사의 도시 부여. 부여를 가서 네, 거기 만수산에 있는 네. 무량사라는 절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무량사. 이름만으로도 아주 뭔가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무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죠. 만수산 무량사. 네. 참 무량수 무량강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아미타 부처님의 네. 그 연기가 설에 있는 네. 지역을 할 수 있죠. 네. 부여 다들 가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곳, 그렇죠? 백제의 마지막 수도 그렇죠. 부여. 네. 부여에 대해서도 부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부여라는 곳을 이야기를 하려면 네. 어쩔 수 없이 우리 역사를 조금 헐벗보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이게 부여라는 글자가 산의 부자 나물 자를 쓰는데 네. 참 넉넉한 사내다. 아니면 네. 여기 부자 옆에 손수를 붙여가지고 지탱할 부자도 쓰는데 네. 두 개 안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부여라는 이름의 원유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네. 우리 역사에서 참 당군 우리 역사에 나오는 네. 고조선. 당군 왕께서 네. 당군이라 그러면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도 되죠. 네. 그 당군 초대 임금이 네. 배달나라 거불단 한우로부터 첫 아들이 돼가지고 이어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군이 한무인 줄 아는데 당군이라는 나라는 1000년을 넘게 이어온 나라입니다. 몇 대에 47대까지 이어온 그렇죠. 나라죠. 네. 그래서 그 당군 초대 임금이 아들로 넷로 뒀는데 네. 그 네 명이 부루라는 첫 아들이고 네. 부소라는 둘째 아들, 부우가 셋째 아들, 부여가 막내 아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강화 거기 전등사 할 때 한번 일러주셨던 게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네. 그래서
이 부여라는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네. 첫째 아들한테는 나라의 농사일을 시켰고 네. 둘째 아들은 약초 캐는 일로 해줬고 네. 셋째 아들은 그때는 호랑이가 많았던 모양이죠. 네. 그 맹수를 방해하는 네. 지키는 지역 방해 역할로 했던 네. 아들이고 마지막 아들 부여는 부여는 네. 그 예절 풍속을 관리하는 아들이었어요. 네. 그 아들 이름 하에서 우리 조선족은 부여족도 생겼어요. 그대로 가면서 부여라는 글자 자체가 고대부터 그렇죠. 내려왔던 의미 있는 단어네요. 당군 당군 조선 때부터. 때부터 나왔던 이름이죠. 그래서 그 47대 마지막 임금을 고열가 당군이라 그럽니다. 고열가 당군. 네. 네. 이 양반이 정치에 별로 뜻이 없고 네. 그냥 산으로 놀러 다녔어요. 네.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중국에는 춘추 시대에 그 연나라 제나라가 있을 때입니다. 네. 그 연나라 제나라가 당군 조선을 침공을 해가지고 네. 제나라에는 관중이라는 사람도 들어봤죠. 네. 그 관중이라는 사람하고 연나라가 합동을 해가지고 네. 우리 당군 조선을 거의 못 살게 굴었어요. 괴롭혔군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나라가 우리 연속에 해모수도 나오고 네. 해모수가 나와가지고 세운 게 북부여라는 걸 세웁니다. 네. 이 양반이 부여 당군 임금의 넷째 아들 우손이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웠고 네. 그 뒤에 한나라가 번성할 때 중국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침공을 해가지고 못 살게 할 때 그때 고두막한 양반이 네. 그 동부회를 세웠어요. 네. 동부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또 고두막한의 아들이 고주몽 아닙니까? 네. 고주몽이가 고구려를 세우게 된 거죠. 선생님 그거 다 어떻게 아세요? 그 역사를 네. 그 대충 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여라는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조선 당군까지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연결이 그래서 되어 있는 이제 거네요. 고구려를 셌는데 네. 고구려에서 이 양반이 네. 아들 있었는데 비루라는 아들이 있고 네. 온조라는 아들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첫째 아들은 본래 고주몽이가 마누라가 둘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마누라한테 놓은 아들은 고구려 이대왕 유리왕이 되고 네. 나머지 온조하고 비루라는 양은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제를 세우고. 그때 유명한 역을이 뭐냐 소선화라는 역을이 있었어요. 소선호. 소선호. 소선화라는 역을이 네. 고주몽 고구려를 세우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고 네. 이 여자가 온조하고 비루라는 두 아들로 데리고 네. 내려와서 처음 한 곳이 곰나루라는 데 웅진입니다. 웅진. 웅진이 곰나루죠. 곰나루. 예. 곰나루에 와서 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네. 근데 백제 왕은 비루라는 왕이 첫째 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럼 온조는 어디 갔느냐? 온조는 자기 행님 나라에 할 수 없어가지고 북쪽으로 하남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기에서 온조는 십제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십제. 네. 그래서 백제의 이제 십제대 해가지고 예. 백제의 외곽 방위군 역할로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죠.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백제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백제와 십제와 십제도 있고, 예. 또 남부여가 세 나라가 합해가지고 백제라는 백제라고 한다. 우리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만 했는데 네. 백제 설명이 지금 엄청 그래, 길어졌어요. 부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열렸죠. 그래서 백제는 본래
웅신천왕이라는 임금이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망명연구를 해가지고 네. 일본을 세워놓으니까 할 수 없이 온조의 후손들이 나라를 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제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고 이 백제도 그 무열왕 네. 우리가 잘 아는 무열왕이 온조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왕을 지내게 됐죠. 네. 아주 훌륭한 양반인데. 네. 그래야지 이 양반이 후손이 없었어요. 무열왕이. 백제 특집인가요? 선생님 지금 졸려요. 그래서 네. 무열왕이 네. 마지막 후손이 없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네. 구데타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운 나라가 남부예요. 성왕의 남부여해서 수도를 부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여에서 무왕도 나오고 백제의 마지막이 의자왕이 부여에서 끝나게 됐죠. 네. 부여 이야기는 네. 그렇게 연유가 깊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여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처음 보따리부터 너무 무거워가지고 부여 출발했는데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길게 가야 되겠는데 2편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이래서 부여 이야기는 이래서 끝나죠. 그래서 선생님 아직도 하실 말씀 더 많으신 거죠? 사실은 제가 눈치 주니까 끊으셨죠. 네, 아무튼 부여는 이렇게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백제 수도 이런 게 아니라 예전 고조선부터 이어져 있는 신라의 마지막 수도다. 예. 백제의 마지막 수도다. 근데 진짜 백제, 천제 이런 저기 십제 이런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아주 선생님 진짜 다음에는 더 많이 다른 걸로. 옛날 설명해 고전을 주세요. 들어보면 그런 그러게요. 역사가 일제 시대 너무 네. 우리나라 역사를 네. 패매시켜 가지고 온조를 시조로 안 삼으면은 네. 백제 시조 비루가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일본 천황 계통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본은 온조를 억지로라도 백제 시조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부여까지 간신히 갔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오늘 여행 떠나시긴 하실 거죠? 네. 부여에 어디요? 그 부여에 만수산이나 있는데 네. 무량사로 오면 네. 부여에 만수산에 무량사로 가는 거죠? 네. 네. 아, 오늘 뭐 차 타고 편안하게 가자 그러더니 운전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량사 가겠습니다. 무량사의 주련 어디 주련으로 가는 거예요? 무량사도 또 절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알아봐야죠. 그렇죠. 네. 이름 자체가 아까도 네. 말씀드린 대로 만수산 무량사입니까? 네. 그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 무량강. 무량강에서 네. 만수란 게 무량수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아미타 도량을 도량을 엿볼 수 있는 그 산 지역 이름이고 네. 그 무량사에서 영산전에 있는 주례를 한번 살펴볼까 네, 합니다. 극락전 아니고 영산전으로 특별하네요. 주제는 극락보전인가 한데 네. 영산전이 별도로 모신 정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무량사 다녀오셨었죠? 갔다 온 걸로 예, 기억이 저도 되는데 예전에 우리 구도여행 한번 가지 않았었나요? 갔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이름이 하도 허래가지고 네. 그래서 예, 무량사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극락전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붕이. 그렇죠. 그렇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무량사에 있는데 거기 보물도 많고 그렇죠. 앞에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빨리 주련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산전 우리 극락전에 대해서는 살짝 짚어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메인 전이 극락전이니까 극락전 자체가 보물이죠. 2층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모양새이고 제일 위에 있는 기둥을 이렇게 활주를 세워서 위에 있는 지붕하고 아래에 있는 지붕하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동양 최대의 그 좌불 모셔져 있죠. 아미타불이 네, 주불로 모셔져 있고 양쪽에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고요. 극락전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극락전으로 안 가고 영산전으로 가시는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영산전은 또 이 아미타 부처님 돌아있는 극락보전이지만 네, 영산전은 또 인도의 영치산이라는 영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 대승 경전을 설법하시는 네, 설법처죠. 네, 당시 영치산에서 그 법회 모습과 제자들을 모신 정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산전에 보면 그 500나한이 모셔져 있고, 그렇죠. 설법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을 그 영산전에 그렇게 담고 있나 봐요. 영산전에는 근데 특별한 또 초상화도 있어요. 영산전 안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시습. 김시습. 무량사 하면 항상 같이 탁 떠오르는 김시습. 그렇죠. 조선 학자. 김시습 어른은 참 예. 조선 때 유명한 유학자죠. 네. 유학자이면서 네. 세조의 그 참 찬탈을 예. 계기로 해서 네. 참 전국을 돌아다니시던 그런 네. 그 호를 설잠 네. 거사를 해가지고 네. 스님 도를 깨친 스님과 같은 네. 대우를 받고 있죠. 생육신 중에 한 분이시고. 그렇죠. 사륙신 예. 돌아가신 분들을 다 모시고 네. 자기는 살아서 전국을 떠돌던 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때 다 죽임을 당한 그 사육신의 시신도 수습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김시습의 초상화가 그 영산전에 있는데 그것도 보물이에요. 그것도 좀 약간 그 영산전의 그렇죠. 특이한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안한존자, 가섭존자가 양쪽에 모셔져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상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또 초상화가 김시습 초상화도 있고 영산전 보면서 참 특이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초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산전에 가면 우리 김시섭 매월당 네. 김시섭 어른을 네,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맞아요. 이분은 네. 참 그 신동이었죠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세종대왕으로부터 5세 신동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네, 전국으로 다니면서는 네. 그걸 설잠이라 해가지고 설잠, 법홀은 설잠. 설잠은 네, 흰눈 봉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설잠이거든요. 네, 참 유학자시만도 네.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친 그런 분이죠. 유학자이기도 하고 불자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대의 풍운나적인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 최근에는 그 김시습 매월당 김시습 하면은 금오신화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금오신화. 금오신화는 어릴 때부터 배운 우리가 예, 막연하게 뭐 이렇게 시험 볼 때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렇게 금오신화 했던 것 같은데 금오신화. 그 신화가 그 신을 다루는 신이 아니라 새신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네, 이야기다. 이야기다. 그런 제목인데 서양의 신화처럼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의미가 전혀 다른 최초의 우리나라의 한문 소설을 쓰신 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금오는 예. 금오는 그 경주 어디 금오산이라고 있을 겁니다. 네, 경주의 옛 말이 금오 아닌. 그 근처 금오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예. 쓰신 소설이 금오신하고 예, 그또 만복사 접복이라는 소설도 있고 예, 이분이 이제 부처님 경전을 네. 나중에 심취해가지고 무량사에서 마지막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도탑도 있고. 부도탑도 있고 한데도 그분의 본래 생각은 아무 유학적이었던가 봅니다. 네. 그러면서 스님 어떤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을 스님하고- 많이 닮은 네. 분이죠. 원효 스님을 많이 흠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삶도 그래요.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삶도
이분이 강조하신 걸 보면은 네. 세간에서 깨침을 찾지 않으면은 네. 도끼 뿔로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요. 네. 도끼는 뿔이 없잖아요.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간에서 네. 사바세계에서 네. 모든 깨침을 찾아야 된다. 아. 그런 걸 강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하고 비슷한 삶을 정말 그렇죠. 생활 속에서도 사시고 보면 이 무량사는 영산전에 김시습 초상화가 있기도 하지만 산신각에도 있어요. 네, 산신각에도 김시습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초상화가 있어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예전에 거기서 수행하시고 공부하시는 토굴 자리에 산신각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도 초상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은 금오신화를 현대 젊은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된 소설이긴 하지만 그렇게 잘 번역을 해서 젊은 사람한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책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번역본이 있습니다. 예. 아니 한문으로 어떻게 소설을 써요? 그때는 한문은 그때 당시에 일반 우리 쓰는 한글 쓰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글이기 때문에. 5살, 3살에 뭐 시를 읽고 이 정도였으니 천재였네요. 천재였죠. 그쵸. 그래서 세종대왕이 감복해가지고 얼마나 그 집에 큰 비단 100필로 들여주고 뭐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자기 아들 단종을 보호할 사람은 우리 시습이다. 시습이라는 것도 하기 시습지 불욕 여러란 말이 있죠. 네네. 그 시습 나온 게 시습입니다. 때때로 익히자는 말이죠. 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얼마나 기쁘냐 하는 데서 나온 이름이 시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김시습 선생님의 그분의 삶도 이 무량사에 함께 녹아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보물도 많이 있고 다시금 만약 방문을 하게 되면 찾아보게 되면 다른 마음으로 여러 정각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영산전에 있는 그 주련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여행길이 길어지다 보니 옆으로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특별한 전각의 주련은 또 무슨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전각 자체도 특별하니. 깊은 의미는 네.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먼저 낭독 먼저 해주세요. 그러죠. 분위기 잡고. 자, 도착했어요. 영산전 앞에. 천척사륜 직하수요. 네. 일파제동 만파수라. 야정수한 불식이요. 만선공제 월맹기라. 네. 천척사륜 천척은 길다는 이야기죠. 네. 긴 사륜은 낚싯줄로 이야기합니다. 네. 긴 낚싯줄을 직하 바로 물밑으로 바로 들이우니 일파제동 만파수라. 한 물결이 조금씩 움직이니 온 물결이 뒤따르더라. 돌 우리 강에 돌이나 뭐 이렇게 탁 던지면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는 걸 이야기하죠. 퍼져나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야정수한 어물식이라. 네.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찬데. 네. 어불식이라. 고기는 불식 입갑질로 안 한다. 먹지 않는다는 거는 낚싯줄로 였는데 낚싯밥을 안 먹는다 이게 이야기죠. 입각질, 입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입질이죠. 입질. 사투리인가요? 입각질? 네. 만선공제 월맹이라. 달빛을 가득 싣고 빈배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산전 주련에 이렇게 넉 줄에 지금 주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또 제자들이 500나한이 모셔져 있고 양쪽에 제자들도 모셔져 있고 여기 내용하고 이 내용은 되게 서정적이고 지금 풍광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주련의 내용이거든요. 낚시를 탁 들이고 있는데 물결이 팍 퍼지고
고기는 물지 않고 달빛만 가득 싣고 빈배로 돌아오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 이제 깊은 뜻은 이제 또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시가 네. 본래 남송 때 네. 송나라 때 야부라기도 하고 야보라기도 합니다. 이 보자. 네. 부자는 아버지 부자인데 보자를 할 때는 사내 부자가 되죠. 네. 야보라는 선사의 신시에서 따온 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야보 선사는 어떤 분이냐? 금강오가 해라 그래가지고 네. 금강경 주석을 5분이 해석한 주석이 네. 있죠. 네. 송나라 때 뛰어났던 고승들의 5분의 주석을 깃들인 책이 금강오가 해죠. 네. 금강경 오가에는 주련 내용 설명하시면서 선생님 몇 번 말씀해 주셨어요. 금강경의 주석을 곁들인 책이 금강경 오가해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체 그것을 볼 땐 여러 가지 낚시질도 하고 배도 띄우고 했지만 모든 빈배로 돌아왔다 네. 하는 거는 참 금강경에 나오는 공사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금강경이 추격하는 게 반야신경이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반야신경은 네가 좀 아침마다 읽는 겁니다. 네. 운동하면서 네. 그 식으로 읽는 게 반야신경인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지만 네. 그냥 비었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참 텅 빈 충만을 이야기하는 네. 그런 공사상 아닌가. 그리고 비었는데 텅 빈 충만. 그렇죠. 너무 멋진 그러니까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고 네. 자연의 섭리대로 네. 살자 하는 네. 그런 의미로서의 공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냥 허무하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 공사상을 얘기하는 일파제동 만파수 이런 것도 물결이 하나가 딱 일어나는데 만물결이 뒤에 다 뒤따르고 이런 거는 또 인연법하고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불교에서 가르침에 어떤 공사상 또 인연법 그다음에 빈 배지만 거기에는 가득한 달빛을 담고 있다. 낚시는 드리웠지만 고기는 물지 않고 고기 잡으려고 배를 띄웠던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뭔가 이렇게 달빛 아래 어떤 사공이 배에 앉아서 사공은 이제 다 우리라고 생각하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낚시인을 드리웠지만 욕심 없이 달빛으로 가득한 인연법과 공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한 폭의 그림 같은 다 그려지네요. 그림 같은 주련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모습이 그쵸 멋있게 그려지네요. 이 야보 선사의 시는 우리나라에 그 고려 때 진울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진울 스님. 진울 스님. 예. 정의 결사를 하셨던 그 진울 네. 스님은 아주 자기가 글로 하나 쓰더라도 정확하게 어느 분한테 인용을 했다는 걸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네. 예. 이분이 야보 선사를 좋아하셨던가 보죠. 네. 뭐 해가지고 예. 야보 선사가 한 200년 전 사람인데 네. 송나라 고려 때 네. 앞선 사람인데 네. 이 진울 스님이 이런 글귀도 많이 인용해가지고 네. 우리한테 알렸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 영산전에 금감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주련이 있으면서 그 내용의 서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주련에 김시습 초상화까지 있다고 하니 그분의 삶도 또 큰 무슨 벼슬을 하고 이러지는 않으셨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사셨던 사람하고 이게 이렇게 다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여행은 초반은 막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무거웠는데 주련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서정적이고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주령까지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서 처음 빡셌지만 선생님 그 내용은 잊어버려도 되죠? 시험 안 보시는 거죠? 근데 참 김시습 어른의 주련도 생각이 나는 것이 김시습 어른이 진짜로서 정계에 나가지고 하려고 그랬지만 큰 일을 하실 분이었으나 잠깐은 세파에 인해서 모든 걸 비워둬 버리고 전국을 떠돌면서 해봤지만 결국은 월맹기더라 밝은 달빛 속으로 돌아왔다. 빈배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분들이 삶은 고달팠을지나 지금 역사 지나고 보면 얼마나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그럼요. 그런 밝은 분입니다. 그렇죠. 다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다 그런 선조가 있었기에 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하면서 그분의 정신을 또 이어받고 생각하고 되게 의미가 깊은 부여 여행이었네요. 근데 김시습 선생님도 그 금오시나 안에도 소설이긴 하지만 시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저도 현대판으로 나온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오늘은 달빛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선생님 덕분에 현대부터 내려오는 고조선에서부터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서 부여의 영산전까지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또 감사드릴게요. 그것뿐이 할 말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매번 새로운 거를 배웁니다.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행 즐거우셨나요? 항상 이렇게 옛 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여행이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저 옛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느끼고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들은 그저 옛 것이 아니라 묵히고 깊어져서 지금 우리와 같은 선상 연장선에서 만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는 하나이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셨어요? 내일도 행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